31부터 35번 지문은 사실 현대시 고전 운문 갈래복합 지문이에요. 일단 보기를 먼저 읽어볼게요. 근데 보기가 없죠? 왜 보기가 없을까요? 가로 빠져서. 얘가 보기야. 이걸 보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 문학작품 이론이 소개가 되어 있고 얘를 외적 준거로 해서 작품을 감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열심히 읽어볼게요. 시에서 화자가 바라보는 풍경에는 과거와 현재가 중첩된 경우가 있다. 뭔진 모르겠지만 나와 다 시에는 풍경이 나오겠구나 알 수가 있어요. 이때 시각, 후각 등의 이미지는 풍경을 구체화하고, 자, 화자가 바라보는 시 속에서의 풍경. 자, 이 풍경은 과거와 현재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대요. 그 다음에 이미지가 풍경을 구체화하고 화자의 기억을 환기하며 또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한대요. 그러면 이 풍경을 이미지로 드러내고 감각적으로, 그쵸? 그 다음에 또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몇 페이지예요? 31에서 35번. 그냥 뭐 한 장 정도만 넘기면 되지 않을까요? 잘 보세요. 31에서 35번 지문. 그 다음에 또 화자는 풍경 속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한 것과 변하지 않은 것을 감지하고 또 개인적 기억이나 역사적 기억을 떠올리며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된 정서와 태도를 드러낸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풍경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의 감나무. 올해도 고향집 감을 땄다. 자, 지금 얘가 감나무에서 감을 딸 건데요. 여러분, 감나무가 굉장히 키가 큰 나무예요. 아시나요? 네. 감나무가 굉장히 키가 큰데요. 올해 도 감을 땄대요. 그러면 도라는 보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죠? 매년 하던 행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올해 도 감을 땄어요. 고향집 감나무. 올해 도 땄다는 것은 매년 이어지는 행위다라는 거예요. 매년 반복되는 행위. 복잡하게 우거진 가지들 중에 매년 내가 골라 딛는 순서가 있다. 어느 정도로 반복이 됐었냐면요. 내가 딛고 올라가는 순서도 있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이 가지 먼저 하고 저 가지 먼저 하고 이렇게 순서가 있을 정도로. 그만큼 익숙하다라는 것이죠. 나에겐 굉장히 익숙한 경험이다라는 것이네요. 지금은 진토가 되었을 아버지의 등뼈. 진토가 흙이잖아요, 여러분. 그럼 아버지 지금 어떻게 되신 거죠? 돌아가신 지 꽤 됐다는 거죠. 진토까지 됐으니까요. 그러면 갑자기 아빠의 등뼈가 왜 생각이 났을까? 무엇을 통해서 아빠까지 간 거예요? 그렇지. 이 감나무를 보면서 자, 또 무엇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회상이 시작되는 거죠. 매개체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등뼈라는 표현을 썼지. 가지잖아요. 그죠? 지금은 진토가 되었을 아버지의 등뼈. 허리 휜 그 몸의 냄새를 군데군데 묻혀둔 바이지만 타간길엔 도통 어려운 이 말씀. 자, 여러분 여기서 이 구절이 어렵죠? 이해하기 어려울 거야. 뭐라고 써있냐면요. 고향집 감나무를 올해도 지금 따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올해도라는 것은 매년 반복되는 행위다. 특히 순서까지 정해놓은 이 행위를 통해서 굉장히 익숙하고 매년 반복되는 행위로구나 이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고향집 감나무는 아버지를 회상하는 매개체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요. 허리 휜 누가 허리가 휘었죠? 이거 누구의 모습이에요? 그래, 허리 휜 그 몸에다가 일단 괄호해보세요. 자, 아버지를 떠올린다니까요. 자, 이 우리 아버지는요. 허리가 휘었어요. 허리 휜 그 몸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죠. 여러분 이거 감각으로 따지자면 시각, 촉각, 후각, 청각, 미각 중에 뭐예요? 시각입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 냄새 뭐예요? 후각이네요. 허리가 휘었던 그 몸의 냄새를 얘들아 그냥 얘는 시각 그리고 후각이에요. 냄새를 군데군데 묻혀둔 바이지만 자 냄새를 군데군데 냄새를 묻혔대. 얘들아 묻히는 건 뭘 통해서 하는 거야?
촉각이네. 그럼 냄새를 묻혔대. 냄새를 묻혔어. 어떻게 한 거야? 후각에 촉각화네. 네, 그 다음에요. 그러면 얘들아 냄새를 어디다가 묻혀놨을까 얘가? 감나무에. 그래, 그러면은 감나무에 아빠의 냄새를 묻혀놨다라는 건 감나무에 뭐가 있다라는 거야? 아빠와의 추억이 있다는 거네. 자, 내가 감나무 처음 모를 때 누가 가르쳐 주겠어? 그 순서를 누가 가르쳐 주겠어? 아빠가 가르쳐 주겠지. 얘야, 이 감나무를 오를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단다. 거기는 위험해. 여기부터 해야지. 이런 거 아빠가 다 가르쳐 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 아버지의 등뼈 같던 이 감나무에 내가 그 아버지의 허리 휘었던 냄새를 묻혀두었다. 그러면 이 냄새는 아빠와의 추억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군데군데 묻혀둔 바이지만 타관길엔 도통 어두운 이 말씀. 군데군데 묻혔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순서까지 익숙하게 감을 딸 수 있었잖아요. 그쵸? 그런데 타관길 세모할까요? 타관길이 뭐예요? 타관이 뭐야? 고향이 아니면 타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타관길엔 어두운 이 말씀. 자, 그러면 내가 감나무 딸 때는 아빠의 추억이 있어서 익숙했지만 타관에는 어둡다. 그러면 고향이 아닌 곳에서는 어렵다는 거네. 그치? 그러면 아빠가 아마도 이건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만약에 아빠가 고향에서는 이렇게 자연에서 같은 경우에는 아빠가 뭐 이렇게 익숙한 경험도 얘기해주고 뭐 이랬겠지만 만약에 내가 도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고향집 말고 다른 도시 생활. 그럴 때는 좀 아빠의 그런 가르침이 별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네. 그지? 그러니까 고향에서만 익숙했던 아빠의 삶을 우리가 환기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가면 얘가 늙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빠가 허리 휠 때까지는 알려줬는데요. 이제 이 이후로부터는 나도 같이 늙어가는 거잖아. 근데 아빠의 삶 그 이후에 내가 걸어가야 할 길에서는 알 수 없다.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고향에서는 익숙한 아빠의 흔적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타관길은 어둡고요. 그 다음 감나무를 오르내리는 내 구부정한 그림자도. 자, 내 구부정한 그림자 여기도 괄호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버지와의 추억을 떠올리면서요. 아버지의 허리 휜 그 몸이 생각이 났었는데요. 자, 화자. 지금 매년 감나무를 따다 보니 나도 이제 어떻게 됐어요? 구부정해졌네. 구부정한 그림자. 그러니까 아빠가 괜히 생각난 게 아니야. 나도 옛날에 그때 아빠처럼 늙었네요. 그죠? 그래서 내 구부정한 그림자도 어느덧 늙은 거미같이 더디다. 자, 여러분 여기서 화자를 무엇에 비유하고 있죠? 늙은 거미. 아마도 감나무에 올라가려면 뭐 이렇게 놓고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냥 어떻게 무슨 원신도 아니고 어떻게 올라가. 그래서 여기서 여기 딛고 여기 딛고 막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야, 감나무 따러. 그런데 내가 마치 올라가는 것이 마치 늙은 뭐같이? 저 감을 따라가는 건 거미같이. 그래서 여러분 늙은 거미는 늙은 화자를 의미하네요. 늙어가는 화자를 비유한 대상이에요. 자연물에 빗대었네요. 거미도 자연물이니까요. 자, 어느덧 이렇게 늙었구나 새삼 알게 되었어요. 감나무를 내려와 땅을 디디니 작년보다도 더 큰 안심이 덥석 날 받아앉는다. 자, 높이 올라가서 감을 따고요. 내려왔거든요. 그랬더니 이때 내가 느낀 감정이 뭐야? 작년보다도 더 큰 안심. 한 해 한 해 늙어가는 속도가 다르게 느껴지는 거지. 아이고 위험하구나. 이렇게. 그래서 아마 허리 빈 아버지를 더 떠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요. 작년보다도 더 큰 안심이 덥석날 받아앉는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안심은 누군가를 안을 수 있는 존재예요? 아니요. 안심이라는 거 눈에 보여요? 아니요. 안심은 마음이잖아. 그러면 추상적 관념이네. 근데 뭔가 덥석 않는다는 건 사람처럼 드러냈네. 이거 의인화라고 해도 되고요. 추상적 관념에 구체화라고 해도 돼요. 두 개 다 돼.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또는 의인화. 그러니까 내가 땅에 딱 발을 디뎠을 때 그 안정적인 마음. 여러분 혹시 고소공포증 있어요? 선생님이 저번에 무슨 뭐 출렁다리인지 뭔지를 가는데 선생님 고소공포증이 좀 있는데 밑에가 보이면 더 환장하거든요. 차라리 밑에가 안 보이면 괜찮은데 이렇게 나무다리인데 요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여길 통해서 바닥이 보이잖아. 무슨 소리인지 알지? 아, 나 이름은 거의 기어가야 되거든요.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기어가다가 살려줘 하면서 기어가다가 땅에 발을 딱 내딛었을 때 그 안심, 그런 안심 이걸 얘가 느꼈다는 거야. 그러니까 노화로 인해서 이제 높은 곳에 올라가기 힘들어진 상황을 말하겠죠. 이제 어쩔 수 없다는 말이 이제 어쩔 수 없다 메모해 보세요. 그러면서 얘가 깨달았어요. 이제 어쩔 수 없다. 뭘 어쩔 수 없다는 거야? 아마 내년에 똑같은 일이 일어날까요? 내년에 나 감 딸 수 있을까? 아니, 이제 어쩔 수 없어. 인정하자. 나 늙었다. 노화를 수용하기로 한 거예요. 예전 같지가 않구나. 나 늙은 거미 같구나. 이제는 여기 가다가는 떨어져 죽겠구나. 이제 그만하자. 노화를 받아들이게 되었네요. 그래서 감나무를 한참 올려다 봅니다. 아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나겠죠. 속절없이 고목인 한 시절의 유적이 쓸쓸히 서쪽에 선다. 자, 여러분 원래는요 행구분을 하려면요 속절없이 고목인 한 시절의 유적이 자르고 쓸쓸히 서쪽에 선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속절없이 고목인 한 시절의 유적이 이런 걸 뭐라 그래요? 행간걸침. 행간걸침의 의도는 뭐겠어요? 호흡을 조절하는 거죠. 호흡을 조절해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걸 끊어주는 거예요. 고목이 뭐야 얘들아? 오래된 나무겠죠? 그러면 고목인 한 시절의 유적. 얘들아 유적은 뭐야? 어디가 유적지? 유적이 뭐야? 역사가 저장된 장소. 그게 유적이잖아. 그치? 역사가 남아있는 장소. 그러니까 이건 나의 역사는. 나의 유년의 추억이 남아있는 장소네. 아빠와의 추억이 남긴 장소를 말하겠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는 고목, 너무 늙어버린 거죠. 그래서 고목이 되어버린 한 시절의 유적, 추억의 장소가 쓸쓸히 서쪽에 선다. 여러분 우리 동쪽과 서쪽의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볼까요? 동쪽에서는 해가 떠오르고요. 서쪽은 해가 지고 있어요. 그래서 왠지 서쪽 하면 기쁘니 슬프니? 슬프고 쓸쓸한 이미지, 해가 떨어지니까요. 그러면 나의 인생으로도 봤을 때 탄생부터 죽음까지라고 보면 내가 지금 인생의 그 황혼기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나의 유적이 서쪽에 진다. 그러면 나도 늙었다. 이런 얘기네요. 그죠? 서쪽에 선다. 그런데 아까 맨 처음 시작할 때는 오래된 고향집 감을 따 이거 과거거든요. 과거 얘기한 다음 그 다음부터는 계속 늙은 거미같이 더디다 덥석날 바다 앉는다 서쪽에 선다 붉게 떠민다. 지금 계속 현재 시제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시에서 현재 시제를 써줘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현장감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되겠죠? 네. 그 다음에 현재 시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앉는다, 선다, 떠민다. 그러면 동일한 종결어미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도 괜찮은 거예요. 무려 3번이나 나왔잖아. 2번만 해도 종결의 반복이 되는데. 자, 그래서요. 빈 감나무의 검은 골조가 저녁 노을 깊이 음각으로 찍히며 내 등덜미를 붉게 떠민다. 자, 지금 이제 얘가 이제 서쪽 하늘에서요. 노을이 지고 있는데요. 저녁 노을이 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저녁 노을은 무슨 색이죠 여러분? 붉은색. 그 다음에 빈 감나무의 검은 골조. 얘는 무슨 색이지? 검은색. 그러면 검은색과 붉은색에 지금 뭐가 있어? 색채 대비가 있네. 검은색 이런 게 색채어예요. 검은 골조가 저녁 노을 깊이 음각으로 찍히면서 이거 어떤 장면인지 아시겠죠? 내 등덜미를 붉게 떠민다. 여러분 우리 저녁 노을과 이 감나무가 나를 민 거예요? 아니면 내가 걸어 나온 거예요? 내가 걸어 나온 건데 나를 떠민다고 했네. 우리 이런 표현 뭐라고 하나요? 주객전도. 떠나야 할 시간이라는 거죠. 쓸쓸하다. 나도 옛날에 그때 아빠처럼 늙었네. 이제 감나무 이거 더 이상 못하겠네. 아빠의 추억을 회상하며 느끼는 나의 노화예요. 주제가. 감나무를 통해 느낀 나의 노화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이거예요. 됐죠? 그 다음 이현의 백상루 별곡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백상루라고 나와 있잖아요. 별곡은 노래라는 뜻이고요.
자, 이 누각에서 부르는 노래 간단하니까 빨리 해볼게요. 아침 물결 잔잔하며 수면이 밝으니. 여러분 이거 참고로 갈래가 뭘 것 같아요? 가사죠. 자음보 연속체. 자, 처음에 물결을 보고 있는데요. 이 물결이요. 아침 물결은 잔잔해요. 줄 쳐봐. 아침 물결 잔잔해요. 거기까지만 줄 쳐. 수면이 맑으니 눈앞이 어른어른 정신이 표현하니 열자가 바람을 타고 공중에 떠 있는 듯. 여러분 열자라는 건 중국의 고사 속에 등장한 인물인데요. 이 사람이 바람을 타고 떠나가지고 15일 여행하고 돌아왔답니다. 그러니까 바람을 다스리는 여행자네. 그러니까 마치 그 중국 고사 속의 인물이 바람을 타고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나도 그랬다. 여러분 뭐뭐인 듯이 나왔다는 것은 이것은 뭐겠습니까? 표현 방법이 뭐뭐인 듯 비유 되겠네. 비유. 게다가요. 저물녘 바람 불어 물결을 놀래고. 아이, 아침에서 뭐가 된 거야? 저물녘이 됐네요. 여러분 그럼 이런 걸 우리 보통 시에서 시간의 경과라고 불러주네요. 그런데 아침에는 물결이 어땠죠? 잔잔. 그런데 저물녘이네요. 바람이 불어 물결을 놀랬다라는 건 뭐야? 물결이 세게 치고 있다. 물결 놀램. 그러니까 바람 분다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면 물결이 변했네. 그래서 햇빛이 금색되어 놀이 뻗치니 월날이요. 금색. 이거 색채어휘네요. 시각적이라고 적으세요. 천상의 신선들이 묘약을 만드느라 불을 조절해서 온갖 곡식 부엌에서 끓이는 듯. 역시 다 비유예요. 물결이 하도 찰랑찰랑하니까 신선들이 묘약 끓이는 것 같았대. 부엌에서 이렇게 막 끌어올리는 것처럼 물결이 난리가 났네요. 자, A 부분이에요. 34번. A는 공간의 이동에 따른 땡 시간이니까. 34번에 2번. A는 대상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괜찮죠? 시간 있으니까 일단 괜찮고. 3번. A는 내적 성찰. 이거 여기서 무슨 내적 성찰하지 않아요. 풍경을 봤죠. 시각의 변화 땡. 원경에서 근경 그냥 물결인데? 아닌데? 뭐 이것만 읽어도 2번 답이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요. 부엌에서 끓이는 것 같고 수군 100만이 고기밥이 되었으니 조수의 성난 기운 어느 곳이 잠잠할까? 아, 지금 조수가 성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수군 100만이 고기밥이 되었으니 주석이 달려있어요. 고구려 장수 을지 문덕이 수나라 병사들을 청천강에서 몰살시킨 사건이 떠오르는구나 라고 했네. 자, 그러면 우리가 청천강을 바라보며 역사적 사건을 환기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지금 여기 A 부분 그 밑에까지는요. 내가 청천강, 이게 어디의 물결이었어? 청천강의 물결을 바라보면서 아, 물결의 변화가 이렇게 심하니 을지문덕 장군이 역사적 사건을 또 떠올리죠. 적군 수만 명을 여기서 수장시켜버린 것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그 다음 강가의 7불상은 아느냐 모르느냐. 사람은 죽어도 산수는 그대로니 슬픔이 끝이 없다. 자, 그 다음 느낀 것은 뭐예요? 산수와 사람의 대비. 사람은 죽어도 산수는 그대로래요. 산수는 무한하고 영원한데 사람은 유한하기 때문에 여기서 무상감을 느꼈네. 슬프대요. 어른아이 예닐곱 기별 없이 찾아오네. 나그네 정회를 떨쳐내며 어떠한가. 자, 일단 손님이 찾아왔네요. 그래서 손님과 함께 나그네의 정회. 내 마음에 있는 말 좀 한번 들어볼래? 자, 밑에 주세요. 한때의 태평성세를 대감만 부르니 지난일 아득하여 자취만 남았도다. 한때의 태평성세를. 그럼 지금은 태평성세 아니야. 아니라는 거네. 지난일이 아득해서 자취만 남았다는 건 지금은 어지러운 현실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겠네요. 나중에 태어나 바람결에 술자는 기울이니 이 나중에 태어났다는 게 뭐냐면 항상 조선시대의 사대부들은요. 중국의 요순시대를 그리워해요. 요임금, 순임금이 다스렸던 시대. 그때가 태평성대거든요. 그래서 그때보다 지금 늦게 태어나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슬퍼하면서 술잔만 기울이니 못 닦은 시름이 갈수록 새롭도다. 그래서 지금 시름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자, 무엇에 대한 시름이야? 어지러운 현실에 대한 시름. 아, 그러면 이 나그네 정회의 내용이 먼저 어지러운
자국만 남은 태평성세, 어지러운 현실에 대한 시름. 이 얘기 먼저 했고, 정사가 안정되어 좋은 제도 시행되니 백성이 편안하여 난리를 잊어도다. 여러분 이 난리는 여기 뒤에서 보면은 임진왜란이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정사가 안정되어 이렇게 얘가 왜 이렇게 어지러웠느냐, 임진왜란 때문에 힘들었구나. 그런데 지금은 안정이 되어 좋은 제도 시행되니 이제 조금 안정되고 있는 상황이네. 백성들이 편안하여 난리를 잊었도다. 임금이 황궁하여 선조 돌아왔어. 중흥을 여시니 가득 찬 티끌을 내일이면 다 쓸겠도다. 천자 현명하여 우리를 살펴 양호를 보내시니. 여러분 우리나라의 왕을 천자라 하면 돼요 안 돼요? 천자는 어디 왕이야? 오, 황제야. 우리나라에는 황제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명나라의 황제가 현명해서 양호, 지금 양호 나와 있죠. 우리 임진왜란 후에 정유재난이 일어났잖아요. 정유재난을 도와줄 명나라의 장수 양호를 보내시니 소신을 종용하여 영의사로 가야 하여. 여러분 그래서요 이런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임난 이후 이 정세가 조금은 안정되고 있다 이 얘기했고, 자 그 다음에 얘가 뭐가 됐대? 이 필자가 소신을 무엇으로 임명했대? 이 양호를 보살필 영의사 임명됐네. 명나라의 황제가 영의사를 양호를 보냈는데, 그래서 중국 사신을 맞이하는 역할로 자기를 임명을 한 거야. 그래서 가라고 했대. 나란 일 걱정하며 한시바삐 궁궐을 떠나오니, 그렇게 해서 내가 궁궐을 떠나게 됐어요. 봄옷을 간 만든 3월 초하루였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임명이 됐고요. 자 이때 언제 떠나왔어? 3월 초하루. 여러분 B 부분 보세요. 아까 그 AB에서 34번에 2번 B 보세요. 사건의 경과를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맞죠? 정사가 안정돼가지고 이렇게 됐다라고 쭉쭉쭉쭉 요약 제시하고 있잖아. 누가 봐도 34번에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꽃 피고 지고 세월이 흐르고 흘러 뽕과 삼도 거두고 올 곡식도 성숙하여 5달 넘었으니 에헤이 귀뚜라미 우는 소리에 가을이라 놀랐네. 어머 순식간에 5달 지나가고 언제가 됐어요? 여기도 또 뭐가 있어? 시간의 경과가 있어요. 그리고 원래 귀뚜라미 소리는 가을에 귀뚜라미가 울어요. 귀뚜라미 소리 무슨 심상? 청각적 심상이죠. 그래서 행장을 만져보고 돌아갈라 헤아리니 몇 달 어느 날에 채찍을 재촉하여 갈까? 새벽에 꿈이 많으니 갈 길 멀까 하노라. 나 돌아가고 싶다 이거네. 나 돌아갈래. 돌아가기를 소망하면서 끝을 냈어요. 자 31번 나와 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러분 이렇게 표현상의 공통점 찾는 문제는요 반드시 딱 떨어지는 답을 찾으셔야 돼요. 나의 색채어 있나요? 네. 검은색 있잖아요. 그죠? 확실히. 그러면 나의 색채어 있나요? 네. 금색 있잖아요. 정답은 1번. 반어법 없어. 자, 그 다음에 32번. 기역은 고목이고요. 니은은 귀뚜라미예요. 적절한 것 찾는 거예요. 고목. 정답은 3번이죠. 세월의 흐름에 따른 쓸쓸함. 그 다음에 귀뚜라미 계절의 변화로 놀라움을 자아내는 존재. 시적 상황을 고려할 때 틀린 것, 적절하지 않은 것 세모되어 있죠. A. 감나무 곳곳에 아버지의 흔적이 군데군데 남아있다. 그 다음에 B. 어느덧 늙은 거미같이 더뎌졌구나. 신체 변화가 예상한 대로 일어났다. 아니. 자기도 모르는 새에 어느덧 일어났죠. 그래서 땡. 그 다음 안심했다. 덥석 날 받아앉는다. 땅을 디디며 순간적으로 느끼게 안도감. 감나무를 한참 올려다본다. 사색의 뜻이 뭐예요? 사색 생각하다. 생각에 잠겼다. 사색은 생각에 잠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감나무를 보면 사색에 잠기는 상황이 맞죠? 한참 동안. 그 다음 깊이 음각으로 새겨졌다. 저녁 노을 속에 있는 감나무의 선명한 인상.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35번. 가를 참고하여 나다를 감상해보자. 틀린 것은 나에서 화자는 매연 고향집 감을 따며 다에서 화자는 뽕과 삼을 거두는 것을 보며 시간의 흐름을 감지하고 있군. 그쵸? 시간이 흘렀어요. 괜찮아요.
그 다음 나에서 우거진 가지들은 개인적인 기억, 다에서 조수의 성난 기우는 역사적 사건을 환기하는 시각적 이미지라는 점에서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매개체로 기능한다. 이것도 맞는 소리. 나에서 화자는 허리 휜 아버지와 구부정한 자신을 대응시켜 아버지를 예찬. 그 다음 예찬? 이상한데? 다에서 화자는 변함없는 산수와 유한한 사람을 대조하여 자연을 예찬. 이따 아빠 예찬한 거 아니고 자연 예찬한 거 아니기 때문에 둘 다 틀려서 3번 틀렸네요. 나에서 화자는 늙은 거미처럼 더딘 존재. 다에서 화자는 태평성세의 자취만 남은 현실에서 씨름하는 존재로 처지를 인식한다. 괜찮죠? 어쩔 수 없다는 화자의 말은 나이든 모습을 담당하게 수용하는 심리. 돌아갈 날을 헤아리는 화자의 행동은 궁궐로의 복귀를 바라는 마음을 드러내었다. 맞는 소리예요.